지정곡이 딱 나오면 그 기점부터 그 전과 후가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고의 장점 중에 하나를 말 안 했네요. 내신 관리가 쉽습니다. 다른 쉬워요? 아니, 근데 입시가 끝나니까 목이 안 아픈 거예요. 노래는 진짜 즐겁게 해야 돼요. 즐겁게 그냥. 힘들지만 어머니께서 성악 전공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이제 연주자로서 행보를 걸으시기보다는 이제 제자들을 양성하시는데 좀 더 힘을 쏟으셨거든요. 엄마한테 따로 배우지는 않았었어요. 엄마가 사실은 음악하는 걸 좀 안 좋아하셨어가지고 말리셨었는데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그냥 엄마가 노래하고 제자들 가르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나도 엄마처럼 노래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해서 노래하는 걸 들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목소리 예쁘고 성악해도 되겠는데 지금은 너무 어리다. 변성기가 지나갔을 때쯤에 중학교 3학년 때 예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다시 오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악을 시작했다 하는 건 그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아직 기억이 나는 게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 재밌어서 유치원 때도 뭐 노래 부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에 올라가서 은행나무 합창단이라고 거기 이제 계신 선생님이 너는 뭐 소질이 있다 하시면서 한번 성악을 해봐라. 저 성악이 뭔지도 몰랐는데 자연스럽게 예술중학교도 가게 되고 이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따가 생각났는데 저도 소년소녀 합창단을 했었어요. 노래한 친구들 중에서. 합창단을. 아니 왜냐면 이게 필수 코스처럼 된 거는 필수 코스는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이제 초등학교 성가대를 정말 꾸준히 했었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좀 두각을 보였나 봐요. 제가 지휘하시는 선생님께서 노래를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부모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노래하면 힘들다. 노래에서 맞아. 뭐 먹고 살 거냐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시는 거 가지고 각서를 썼습니다. 그때 이제 입시를 봐서 예고에 떨어지면 안 하겠다. 노래를 그만두겠다 이런 각서를 쓰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 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좀 매일 하려고 노력을 했던 편이라서 과하게 또 하면은 그 다음날 진행이 좀 힘들어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외의 시간에는 악보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 그게 저한테는 사실 부르는 것보다 효과가 더 컸거든요. 그리고 소리를 내진 않지만 입이랑 몸을 다 세팅을 하고 무대에 선 것처럼 그 연습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10시간을 했어요, 최소. 악보를 보는데 그게 볼 때마다 다르고 내가 얼만큼 좋아졌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음악이. 그런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부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탄탄히 돼야 부를 때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한 일주일 전에 예비 소집을 해서 다음 주에 나는 뭐 10시에 들어가는 2조다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남은 일주일 동안은 항상 그 시간에 노래를 했어요. 10시 땡 치면 노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끔 그런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랑 막 새벽에 일어나서 몸을 준비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막 8시 반 입실이고 그러면 애들이 4시에 일어나거든요. 4시간 전에 네 시간 일어나야 목이 좀 깨기 깨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지만 고3 때는 못할 게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됐으니까 여름에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잖아요. 난 이거 선풍기 틀고. 저는 너무 더운데 안 틀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지금도 그래요. 사실 와. 에어컨을 뭐 너무 더우면 정말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입시 때는 정말 에어컨도 안 틀고 히터도 안 틀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저희는 8곡을 했었는데 저는 아리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가곡 4곡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1차 때 4곡 중에서 하나하나씩 뽑고 그리고 2차 때는 1차 때 한 거는 제외하고 이제 3곡 중에서 이렇게 뽑습니다. 나의 장점은 최대한 드러나고 단점은 많이 안 보이는 곡을 고르는 게 입시에 유리한 곡인 것 같고 학교 들어와서 저는 입시 도우미를 좀 꾸준히 한 편인데 하다 보면은 다 옛날에 제가 했던 거를 몇백 명이 똑같이 다 하고 그래서 있거든요. 피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데비니 논따르다를 했어요.
근데 이걸 1차 때 불렀는데 사실 아마 그때 이 아리아를 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조금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이 곡을 택했던 이유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음악성이나 나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해서 저는 그 곡이 따뜻한 음악성을 보여주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저는 그 곡을 선택했고 그게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100점이 있으면은 이게 단점이 보일 때마다 이렇게 깎는 거지 사실 뭔가 얘는 뭔가 추가 점수를 줘야겠다 이런 거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입시할 때는 진짜 단점을 안 보여주고 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맞아요. 무리하지 않고 나한테 맞는 거. 이만큼을 보여줘야지 해서 저한테 맞지 않는 곡을 골랐다가 낭패를 보면은 그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하거든요. 입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심플하게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나을 수도 생각해요. 학교 건물, 음악대학 건물이 딱 들어가면은 이제 안내를 해줘요. 이렇게 쭉 2층으로 올라가서 한 조씩 이렇게 쭉 다 들어갑니다. 이제 수험 번호대로 호명하는 대로 나와서 뽑아요. 번호를 뽑고 그리고 제 곡도 뽑고 추첨한 순서대로 시청각실에서 노래를 불렀죠. 엄청 안 울리고 굉장히 빡빡하고. 이게 섬세하면 오히려 좀 유리할 수도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대기실에서는 되게 활기차요. 은근히 되게 시끄러워요. 여기서 이미 시험 전인데 나 뭐 어제 레슨 했는데 수다가 뭐안 좀 되고 있어요. 막귤 깔깔거리고 막. 시장판이 따로 없어요. 여기에는 애들이 따다다다 이렇게 앉아 있고 옆에 피아노가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대놓고 연습을 했었어요. 카운트를 해가지고 그 많은 경쟁자들 앞에서 네. 제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되게 굉장히 혼자. 부담이 엄청 되거든요. 또 연습을 안 하면 맞아. 그게 올라가서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들 대놓고 쳐다보진 않는데 이미 네. 귀는 이만해져 네. 있거든요. 이럴 때 그냥 악보를 보세요. 자기 악보. 맞아. 저는 악보를. 그랬어요. 그냥 자기 거에 약간 집중해서 그 페이스를 계속 유지해서 끌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피아노 못 쳤어요. 저는 한 60명 있으면 40명 친다는 도미솔시 정도 쳤거든요. 그거 한 두 줄 듣고 땡 치셨는데 피아노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피아노도 연습 시간을 주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피아노를 30초 동안 치는 게 약간 정말 독주하는 느낌이에요. 피아노 독주. 치는 기분. 그 피아노 시창 홈코너 시험을 아울러서 보려고 하시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이거를 완벽하게 잘하는 친구를 찾기 위한 시험이기보다는 노래 이외에 이런 시험도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을 들였는지 그거를 보시기 위한 시험이 가끔 아닐까. 이 시험을 조금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내가 있죠. 노래 잘하면 되지. 이걸 약간 좀 약하게 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다 챙기셔야 돼요. 그래도. 네, 그냥 자유롭게 입었던 의상 것 진짜 자유로워요. 이게 막을 치고 입시를 보는 학교랑 막을 치지 않고 입시를 보는 학교에 이제 입시생들의 복장 차이는 확연히 있거든요. 서울대 입시 같은 경우는 막을 치다 보니까 정말로 그냥 체육복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교복은 안 돼요. 학교를 드러내는 학교. 옷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본인이 그냥 입고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옷을 자유롭게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다 필요 없고 밥 먹고 싶다. 맞아. 진짜 배가 너무 고팠어요. 거기에 쏟은 에너지가 너무 커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지코바 먹고 싶다 이랬는데 맞아. 매년 서울대 마지막 입시 날에 눈이 와요. 눈이 펑펑 왔어요 그때 진짜. 전 그냥 끝나면 이러고 하늘 보면서 멍 때리다가 다 끝났다. 그냥 이게 너무 좋고 그냥. 행복은 조금 뒤에 왔고 좀 허무했어요. 이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900번을 불렀는데 한 장 반 듣고 끝난 맞아, 거예요. 맞아. 내가 생각한 입시는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되게 공허한 느낌이 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행복했어요. 그냥 모든 게 마음에 맞아, 들진 맞아, 맞아. 않았지만 그냥 그 역할 뭔가 몰입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시청각실에서 마음에 들게 구는 사람이 없어. 되게 소름 돋았어. 근데 그건 진짜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울었어요, 저. 서울대가 마지막에 발표하잖아요. 근데 저는 서울대 이전에는 붙은 학교가 없었거든요. 서울대가 떨어지면은 정시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확인했냐고. 그래서 뭐를요? 이러거든요. 근데 어차피 발표 내일인데 무슨 말씀이신 건지 하고 있었는데 너 네 눈으로 직접 보고 다시 나한테 전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험 번호를 딱 치고 엔터 딱 누르고 이렇게 눈 가리고 딱 했는데 축하합니다 이렇게 뜨는데 그대로 그냥 펑
폰 오는 장면이 아직도 제 사촌 오빠 핸드폰에 있거든요. 놀린다고 막 찍어놓고 제가 여태 하느라 고생했던 그 시간들이 막 지나가. 촤라라라 스쳐가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면서 엄청 기뻤죠. 제 기쁨의 눈물.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진짜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때. 붙이지 않았나 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시험을 연세대랑 서울대 2개만 봤었거든요. 연세대를 그때 합격을 한 상태였어요. 아 그냥 뭐 서울대 안 되면 그냥 연세 가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전화가 와서 엄마가 붙었다 했는데 붙었어? 아 그럼 서울대 가면 되겠네. 약간 이런 약간 이런 마음을 비우면 이럴 수도 네, 있어요. 진짜 그냥 연세대가 더 기뻤. 처음 발표한 곳이라. 네, 처음 발표 났던 곳이어가지고 근데 정말 엄마가 같이 있었는데 엄마가 저보다 더 우는 거예요. 아 그래? 그 같이 마음을 고생을 하면서 맞아. 하니까 그 뒷바라지 해주신 게 얼마나 그게 너무 막 감사하고 막 진짜 그러더라고요. 이거 학년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나? 지금 저희 학번 기준으로 봤을 때 적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과 특성에 비해서 인문계 졸업한 사람들 선배들 중에서도 많고 130학점을 채우면 되고 전필은 72학점을 들었고 교양은 36학점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그렇게 다 하고 졸업 연주까지 하면은 네 졸업 연주까지. 저는 오페라 워크샵 한 번 듣긴 했는데 재밌었던 것 같은 게 그냥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오페라에 있는 롤을 맡아서 연기를 같이 하면서 하니까 좀 재밌고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전공 선택 과목인데 오페라 코칭 수업도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냥 오페라 관련된 수업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독일 가곡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고 제일 유익했고 재미도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사실 그 이태리, 독일, 프랑스 가곡들 중에서 독일 가곡을 가장 좋아해요. 시적인 요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다 이게 어떤 작곡가가 무슨 때에 어떤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고 여긴 어떻게 연주해야 되고 하는 그 곡 하나의 스토리를 쭉 펼칠 수 있는 진짜 귀한 그거거든요. 그 독일 가곡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된 가곡들이 아직까지도 저한테 너무 좋은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수업이 가장 좋았어요. 세터나 저희들 총 세미나라고 부르는 성악가 전체 MT에 가면은 역대 선배들이 몇 년에 걸쳐서 한 곡씩 만들어 놓은 포크댄스 노래들을 한 6시간, 7시간을 주는데 성비가 1대1이어가지고 이렇게 바깥에는 남성이 서고 안에는 여성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막 포크 댄스 이렇게 돌아가면서 짝을 바꿔가면서 추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문화라고 하면은 문화라고 할 수 입학 전에는 그게 뭐야 이랬는데 어느새 미친 듯이 춤추고 있는 밤새 춥니다. 밤새. 맨정신에 진짜 너무 힘들어서 갔다 오면 살이 막 3kg 빠져있고 막 일단 그럼 밤의 영화 아리아 부를 수 있으세요? 아니요. 되게 하이 컬러에다가 되게 기교적인 곡이라서 엄청 파워풀한 소프라노. 사실 모든 여자 소프라노들이 부를 수 있는 곡이 절대 아니거든요. 성악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되게 덩치 엄청 맞아, 크고 맞아.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데 막상 학교를 다니다 보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막 뭐 풍채가 대단하신 분들이 네순도르마 부르실 줄 아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테너 아리아예요. 성악 같은 경우는 노래를 부르는 롤의 성별과 파트에 맞는 사람이 그 곡을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순도르마는 테너만 부를 수 있는 부르는 곡인데 불러주세요라고 하시면 굉장히 당황해서 꽤 많았거든요. 저는 엄청 많은 선택지가 있는 전공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실기 전공인데 약간 학문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라 이걸 더 공부하고 더 약간 수련 연마하기 위해 국내 대학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다른 대학원 석사, 박사를 향해 간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걸 일본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있고 유학생활도 좋지만 나는 한국에서 조금 더 빨리 자리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시립, 도립, 국립 합창단에 이제 도전을 하시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꼭 노래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전공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뭐 연출? 이런 쪽으로 연출 쪽으로 가시는 가는 분들도 사람들도 있고 오페라 코칭?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음악 선생님 준비하는 친구들 조직이수 했던 친구들은 음악 선생님 준비한 사람들도 있고 석사를 음악 경영학 같은 걸 공부를 해서 마케팅 쪽으로 비즈니스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꽤나 있었어요. 저는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졸업을 한 사람인데 일단 저는 독일 쪽으로 음악대학 석사 과정을 목표로 두고 전어 공부와 이제 실기곡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럼과 동시에 저는 어릴 때부터 합창에 대한 꿈이 좀 항상 있었어요. 합창을 너무 좋아해서 정말 언젠가 한 번은 합창단에서 프로 합창단에서 내가 이제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어서 여러 지금 시립, 도립, 국립 합창단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이제 유학 준비와 함께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학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유학 준비하면서 노래 열심히 하고 언어 공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학기가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그 학교를 다니면서 프랑스어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프랑스 쪽을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 저도 뭔가 4년 전이지만 그때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때의 기억을 뭔가 다시 새길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 그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뭔가 마음을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기들이랑 같이 걸어온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조금 뜻깊은 자리였어요. 너무 재밌었고 입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입시를 치를 수험생들이 좀 걱정이 되는 마음이 생기는 하루였네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얘기한 게 조금이나마 입시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안심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서울대 오시면 맛있는 거 사드립니다. 계시나요? 계실 예정인가요? 내년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